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 정부가 잇따라 규제 강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인 K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카카오는 최근 논란이 된 골목 상권 관련 일부 사업을 조정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요. 먼저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공정거래에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카카오 측에서 이제 지난 5년간 제출한 지정 자료에서 허위로 이제 제출하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혐의의 내용이고요. 대기업은 매년 공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공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 관련된 뭐 친척이라든가 관련된 주주 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 중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앞서서 2016년에도 5개 계열사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거나 누락돼서 약식 기소가 된 전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관련한 기업 집단에서 관련된 자료 누락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가징금이 부과되거나 이제 형사처벌로서 검찰 고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 네. K큐브홀딩스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요. 근데 이제 공정위의 칼끝이 카카오 자체가 아니라 김범수 의장을 정조준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K큐브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100% 김범수 회장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K큐브홀딩스라고 하는 것은 김범수 회장의 개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회사가 카카오 주식의 10.59%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2대 주주예요. 카카오 그 전체 그룹에. 그러면 결국 이제 금융당국에서 볼 때는 이 K큐브홀딩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즉 카카오라는 회사를 김범수 회장이 K큐브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 회사의 본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회사가 카카오의 지분을 소유하게 해서 실제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네. 현재 보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개인 지분이, 김 의장의 개인 지분이 13.30%거든요. 거기에다가 K큐브홀딩스가 10.59%니까 합치면 23.89%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대 지주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원래는 K큐브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 때는 이게 투자회사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업종을요 금융회사로 바꿨어요.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김범수 회장이 이익을 챙긴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공정위에서 한 개인이 특정 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K큐브홀딩스라는 쪽으로 지분을 나눠놔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은 13.30이에요. 지금 현재 그냥 겉으로 드러나기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의 제재나 규제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K큐브홀딩스가 또 사실상의 가족 회사다. 예. 그 김 의장의 가족 회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처음에는 동생이 대표를 맡았었고요. 지금 현재도 K큐브홀딩스에 보면 부인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고요. 두 자녀는 직원으로 있어서 경영권 승계 의혹까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7명이에요. 근데 7명의 대부분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과 자녀가 임원이나 아니면 직원으로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걸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단계 이걸로 이용하지 않았나고 하는 의혹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카카오와 K큐브홀딩스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여부가 이르면 연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실제로 2016년경에도 이제 유죄다라고 약식 기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법원까지 사건이 가서 이 김범수 의장이 고의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자료를 누락한 것은 아니고 실수였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무죄 판단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2016년의 카카오와 지금 2021년의 카카오는 규모도 굉장히 다르고 조직도 다르고 사실은 대기업 동일 집단으로 이제 인식될 정도로 굉장히 회사가 컸는데 지금도 내가 실수로 과실로 잘 몰라서 누락했다라는 변명이 얼마나 통할지 그 부분이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워낙 조직이 다발성으로 많아졌습니다. 인수합병만 한 업체도 수십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때도 이제 너무나
그 짧은 시간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경고 처분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무죄받을 가능성은 예전보다 좀 낮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공정위에서는 조사를 마친 다음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산정해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제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재의 수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위까지 이제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인데요. 또 오늘 마친 카카오에서 상생 기금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철수해서 골목 상권과 상생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일부 내고 있습니다. 3천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을 한다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꽃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배달 서비스 일부를 이제 종료를 하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구체적인 그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재 수위는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예. 다만 이렇게 지금 카카오가 최근에 보신 것처럼 정말 골목골목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소비자로서는 좀 편리한 면도 있는데 또 이제 유통업체의 입장에서는 대형 공역이 생겨나면 어찌됐든 작은 가게들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정리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상생 방안을 내놓은 거에 대한 뭐 평가도 뒤따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예를 들면 검찰 고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관련한 그 누락 사건에서도 약식 기소, 그러니까 벌금형으로 이제 유죄의 어떤 처분이 나왔는데 뭐 최종적으로 무죄가 됐지만 네. 이 만약에 지금은 고의성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의로 누락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수사로 이어지고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교수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공정위가 K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규정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설명해 주시죠. 그 금산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함께 소유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회사가 자회사로 금융회사를 만들어 놓거나 M&A를 통해서 금융회사를 흡수해서 그 금융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금융회사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투자회사에 돈을 맡기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신용 이런 데다 돈을 맡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산업자본이, 즉 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제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K큐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서비스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 그 업종 보면 사업 신고서에 보면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업으로 바꿨거든요. 그 말은 결국 이제 카카오와 관련되거나 다른 부분에서 금융적인 부분도 아마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즉 큰 회사가 다른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자회사가 또는 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2대 주주의 회사가 금융업을 하고 있다. 이거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금융당국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K큐브홀딩스가 만약에 금산분리 위반 조치가 만약에 결정이 나게 되면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그 법으로도 못하도록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회적 방법으로 처음에는 서비스업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금융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카카오를 조사하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K큐브홀딩스가 서비스업에서 금융업으로 그렇게 업종을 바꾼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카카오와 관련해서 금융 관련된 업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려는지는 구체로 나오진 않았지만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가 그냥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금융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가 돼서 지금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공정위에서 살펴보는 게 이제 앞서 말씀 나눈 대로 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로 공정위가 이제 들여다볼 것이고요. 지금 말씀 나눈 대로 또 금산분리 위반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판단을 할 텐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위반이다 하면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처벌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게 위법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배구조를 변경하거나 이 주식 보유 부분 11%의
지분과 관련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중대한 위기에 처해지는 거죠. 그런 네. 만큼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금산분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만 S기업이나 L기업 모두 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이건 바로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제 네. 카카오도 이런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쟁점입니다. 근데 이런 네. 상황에서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 물론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플랫폼 기업이 이제 여러 형태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이제 당국에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시지탄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규모로 봐도 사실 대기업의 거의 뭐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현재 100여 개 이상의 자회사들 갖고 있는 플랫폼 회사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공정위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 상권이라거나 아예 정말 그 일반 그 재래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지금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골목 상권까지 다 침투해서 플랫폼 사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게 플랫폼 사업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플랫폼 사업이면 IT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카카오든 아니면 뭐 쿠팡이든 이런 예, 회사들 예. 같은 경우에요. 실제 뭐 합니까?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연결만. 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꽃배달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를 들면 물류 같은 경우도 유통에 관련해서 연결만 해요. 실제는 또 사람이 뜁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계약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맺거나 서비스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쉽게 말해서 택시 같은 경우도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돈을 내고 아니면 택시를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고 그리고 실제는 본인들은 중간에서 거기서 이익만 챙기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면 IT 기반으로 해서 그 IT 기반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예. 실제는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개인 소득자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돈을 버는 구조로 갔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고민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IT 기반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권장한다는 취지 하에서 이 부분이 확장됐는데 네.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는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도 카카오는 지나친 몸집 불리기 그리고 골목 상권 침해, 신종 갑질 등 논란이 계속되고 왔습니다. 인수된 모회사에 딸려온 자회사들을 묶어서 계산하면요. 총 64건의 인수합병이 있었는데요. 이 중 9건만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접수된 9건 가운데서도 5건은 간이 심사만 받았는데요. 정식 심사를 받은 경우는 4건뿐이었는데 이들도 심사 결과 경쟁 제한성이 적은 것으로 인정돼서 모두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김부겸 총리도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말까지 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저희가 대담 들어오기 전에 바로 카카오가 상생 방안을 내놓은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생 방안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두 분께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카카오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요, 코로나19도 영향이 있었죠. 사실 비대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카카오가 이제 여러 가지 혁신 방법이나 새로운 기술로 많이 이제 국민들에게 손쉽게 다가가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택시나 대리운전이나 배달이나 여러 가지 선물 기능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을 했지만 네. 그 반면에 매출이 올라갈수록 매출이 작아지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많다라는 점을 굉장히 인식하고 꾸준하게 균형성 있게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사를 받고 또 고발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부 자금을 마련하겠다, 일부 사업을 철수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상생 방안은 마련이 됐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특히 요즘에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운 상황이
상황이거든요. 예.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일부 보험 판매도 중단한다라고 하고 이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최진봉 교수께서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걸로 충분해 보입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요, 이게 비판이 커지니까 그걸 좀 모면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봐요. 금융당국이나 공정위에서 조사를 들어오고 사회적으로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이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요. 네. 실제 골목 상권이나 아니면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을 보면요. 처음엔 무료로 해요. 그래서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장을 독과점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돈을 내라고 해요. 그거는요. 그렇게 되면 독과점 상태에서 다른 사업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돼요.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돈을 내야만 서비스를 더 빨리 받는 거잖아요. 이번에 네. 이제 포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 호출이라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내면 빨리 택시를 불러주고 일반 호출을 하면 택시가 안 오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 네. 차별이 없었어요. 이번에 그거 없애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없애야죠. 그리고 기사들에게 프로 멤버십이라고 그래서 일정 금액의 돈을 내면 더 빨리 호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 이게 결국은요. 처음에는 무료로 했다가 거기에 길들여지면 소비자들 이용해서 결국 본인들이 독과점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런 수익 구조.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저는 카카오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